너 3,500 받았는데 왜 차량을 안 주냐? 그 사기치는 사람한테 인감증명서도 주고 사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일조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사람 사이 법으로 쉽게 해결하는 법. 안녕하세요, 사람 사이 황인입니다. 요새 중고차 거래 쉽게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죠. 근데 핸드폰으로 사용해서 편리하게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또 이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런 중고차 어플을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려고 했다가 어떤 사기에 연루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저희가 방어를 하게 됐는지, 중고차 매매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체크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자기 차량을 4천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자신이 중고차 매매 상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4천만 원에 차를 사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말을 믿고 차량 사진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도 주고 매도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직원은 실제 그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로 B라는 매매 상사에 가서도 내가 이 차의 소유주다, 즉 의뢰인처럼 내가 차량을 팔겠다라고 B한테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차량을 사고 싶었던 B는 이 3,500만 원으로 차량을 사겠다고 하고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뢰인은 4천만 원에 차를 팔겠다고 했는데 통장에 3,500만 원이 입금되자 이상하게 생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A에게 문의를 했더니 직원의 실수 때문에 잘못 들어간 것이다. 이 돈을 나한테 송금해주면 다시 4천만 원을 넣어주겠다라고 해서 3,500만 원을 송금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 A는 잠적했고 이 의뢰인은 차량을 인도할 때가 됐는데 돈도 들어오지 않았고 B라는 사람이 너 3,500 받았는데 왜 차량을 안 주냐?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원고의 주장은 내가 3,500만 원에 대해서 차량을 거래하려고 지급했고 근데 차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 계약 위반이다. 즉 계약 해지가 됐으니까 3,500을 돌려달라라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돈은 넣었는데 차량을 못 받았으니까 그 3,500만큼 네가 이득을 얻은 게 아니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했고요. 그 사기치는 사람한테 인감증명서도 주고 사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일조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즉 사기에 방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어필했던 주장은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의뢰인은 A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고 실제 B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 우리는 4천만 원에 팔고 싶었는데 저쪽에선 3,500만 원으로 실제로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 그리고 매매 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양쪽이 서로 의사합치가 안 되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B라는 사람이 속아서 3,500을 주긴 했지만 우리도 그 3,500을 A에게 속아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3,500을 이득한 게 아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고 사기 방조에 대해서는 사기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범행을 하는지 알고 우리가 그걸 도와주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A가 실제 B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속은 거지 방조하진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쟁점,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추후에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 저희가 방조의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까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중고차 매매를 하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실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를 하든 혹은 직접 찾아가든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맞는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매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죠. 상대방과 내가 똑같은 가격을 얘기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금액이 송금됐을 때 그걸 착오라고 하면서 돌려주면 다시 원래 맞는 금액을 넣어주겠다라는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라도 잘못된 금액이 입금되었으면 차액을 달라고 할 것이지 그 금액을 돌려주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고차 매매를 했는데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분쟁에 휘말리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어쨌거나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급했던 금액을 돌려받거나 혹은 차량을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방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빠르게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그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 사이 분쟁, 법으로 해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 항의에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